차가운 비가 나를 때렸다. 얼마나 비를 맞고 있었을까. 하지만 내리는 비는 전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끓어오르는 듯 뜨거웠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비가 그치지 않더라도 상관없었다. 더 이상 내게 태양은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러니 시작하자, 나의 복수를. 내 이름은 타테야마 마사모리. 가전을 제조하는 브랜드인 토네가와 정밀공업이라는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25살의 회사원이다. 엄청난 집중력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오늘의 컨디션도 최고. 마사모리, 오늘도 칼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찾아온 이 여성의 이름은 나카가와 유코로. 나의 직장 동료다. 입사 동기이기도 하고 나이는 동갑이다. 회사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으로 많은 남자 직원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럼 그녀는 사실 나의 여자친구이다. 그런 이유로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남자 직원들도 많다. 좀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정시 퇴근이면 같이 새로 생긴 레스토랑 가자고 하려고 했지. 그래, 그럼 정신 퇴근할 수 있게 맞춰볼게. 같이 가자. 약속한 거다. 그럼 좀 이따 봐. 퇴근 후 나는 유코와 나란히 레스토랑에 향했다.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시절에 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풀렸다. 업무도 순조로웠고 그에 비례해서 내 평점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게다가 예쁜 여자친구까지 있으니 가히 내 전성기라 할 수 있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느 날 나는 과장님과 유코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나카가와 씨, 이전에 제출한 앨리스의 꿈속 풍경단지 기획서 굉장히 좋던걸. 바로 위로 올리려고 하는데 어때? 앨리스의 꿈속 풍경단지는 내가 전에 제출하려고 했던 기획서잖아. 내가 만들었던 앨리스의 꿈속 풍경단지 기획서가 유코의 기획서가 되어 있는 거지? 설마...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는 점심시간에 바로 유코를 불러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건 내 기획서잖아! 어머, 그랬나? 어쩌나, 이젠 내 기획서인데. 날 배신한 거야?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난 내 계획대로 행동했을 뿐이야. 말해두겠지만 난 좋아서 당신이랑 사귀던 게 아니거든? 내 출세를 위해 이용했을 뿐이지. 이젠 쓸모가 없어졌네. 고맙다는 말은 해둘게. 내 출세에 밑거름이 돼줘서 고마워. 이제 우린 모르는 사이인 거야. 유코! 유코는 주변에 있던 남자 직원에게 종전걸음으로 다가갔다. 나는 그런 유코를 뒤를 쫓았다. 도와주세요. 왜 그래?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저 사람이 억지로. 뭐라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 곧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난 아무 짓도... 변명하지 마. 상부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보고해주마. 그 후 나는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못하고 시골 끝자락에 있는 지점에 발령이 났다. 난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부당함을 향한 분노와 함께 어두운 불꽃이 가슴에서 피어올랐다. 나는 비를 맞으며 본사를 뒤로했다. 사실 토네가와 정밀공업은 이 며칠간 계속 실적이 악화되고 있었다. 상무는 이러한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개선을 위해 신상필벌과도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짓밟아가면서까지 성과를 내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해졌다. 그렇게 유코 같은 부류가 남고 정이 많고 성실한 사원들은 나와 같은 운명을 걷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솔직히 의욕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조금도 잊지 않았다. 그건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니까. 타테야마 씨, 오늘도 외근 같이 나가실래요? 무기력한 내게 아담한 체구의 여성이 말을 걸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우야 노조미. 이 지점에서 근무 중이고 나보다 1년 후배다. 그래, 딱히 급한 업무도 없고 따라가기로 했다. 간식은 300엔까지만 가능해요. 단 바나나는 허락합니다. 근처로 가는 게 아니었어? 자, 오늘도 파이팅. 우린 평소처럼 거래처를 돌기 시작했다. 다만 이건 내가 아니라 소우야 씨의 업무다. 난 그저 겸사겸사 따라갈 뿐. 고생 많으세요. 토네가와 정밀공업입니다. 노조미 씨, 오늘도 귀엽고 귀여운 차네. 감사합니다. 맞다. 저번에 준 발수조에 적힌 금액 0이 하나 더 붙었던데.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괜찮아. 아직 수리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 다시 만들어서 갖다 주기만 하면 돼.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노조미 씨가 실수하는 게 하루아침인 일인가. 그보다 전달받은 설계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요? 이건 여전히 일은 긍정적으로 하네. 소희아 씨를 솔직하게 평가하자면 이렇다. 그녀는 일할 때도 그렇고 매사에 외골수에 공격적이다. 그래서 일을 못하는 편은 아니다. 아주 뛰어나다고는 못하겠지만 실제로 방금과도 같은 실수를 종종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게 큰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 아마도 타고난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라 거래처와도 신뢰나 우호 관계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지금의 내게는 그런 소희아 씨의 모습이 너무 눈부셨다. 그래서일까? 소희아 씨에게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 거래처를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우동 가게에 들러갔다. 전 이 가게 우동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냥 우동 자체도 맛있지만 이 특제 매운 양념을 뿌리면 이 양념 뚜껑이 오, 이게 바로 용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고기 우엉 튀김 우동인가? 베프 지옥 순회에서 봤던 지옥 온천색이랑 똑같네. 아마 그게 피지옥이었던가? 다테아 맛이... 대체 왜 햄스터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지?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알았어, 내 거랑 바꾸자. 정말요? 바꿔.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어떻게 안 바꿔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타테아 맛이. 그래. 하지만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지 않나. 배고픈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마음을 다잡고 한 입을 먹어보았다. 빠야! 엠블렘 인게이지! 가 아니라 물 드세요, 물! 소희아 씨가 내게 주려던 컵의 든물이 앞면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체 어떻게? 코에 물까지 들어갔잖아. 괴로워. 죄송합니다. 바로 닦아드릴게요. 아니야, 안 해도 돼. 내가 닦을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진짜 불길한 예감밖에 안 들었다. 아니요, 제가 반드시 닦아드릴게요. 네, 왠지 얼굴이 끈적한데. 이건 우리 회사 부품 청소용 행주잖아. 이게 왜 내 주머니에 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기름으로 아주 범벅을 해놨네. 이래서 내가 닦는다고 한 건데 코미디는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너 이거 일부러 한 거지? 아니에요. 실수가 겹쳐서 그런 거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냐? 너 이러기만 해봐.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꼭 새 행주만 들고 다닐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에이, 농담이죠. 저도 다 알아요. 진짜? 진짜요. 나 참, 진짜 부탁 좀 하자. 혐오하기 어려운 탄력감이 들었지만 어쩐지 마음만은 편했다. 그러고 보니 이런 편안함은 본사에서 일할 땐 느껴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그것 또한 그녀의 존재가 일으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우리 지점의 과장님과 소희아 씨가 심각한 얼굴로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너무 낙심하지 말게. 다음 기회도 있을 거야. 네. 소희아 씨는 과장님의 자리를 떠나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소희아 씨의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신경이 쓰였던 나는 과장님께 자초지종을 물었다. 사실은 과장님 말로는 소희아 씨가 본사에 기획서를 제출했지만 그 기획서가 채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나는 그 얘기를 마친 뒤 과장님이 하신 잡담 쪽에 더 신경이 쓰였다. 소희아 씨는 스킬업을 향한 의욕이 높고 자신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본사에서의 근무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본사에서 기획서 공모전이나 업무상 개선 사항을 모집할 때마다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출하는 기획서마다 탈락이라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기획서나 제안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체 뭐가 부족한 건지. 그리고 소희아 씨는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네. 아니, 우리 회사 사람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현실이라 참 딱한 친구야. 나도 크게 공감한다. 내심 본사의 인간이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실제로 그런 소문을 듣기도 했고. 미안하지만 자네가 소희아 씨를 좀 위로해주지 않겠나? 자네는 소희아 씨와 항상 같이 다니지 않는가? 가장 잘 위로해줄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나는 소희아 씨를 찾아 회사 부지로 나왔다. 어느새 하늘은 짙은 회색 구름이 덮여 있었다. 회사 건물 안에는 없었으니까 아마 여기 어디에 있을 텐데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걸었다. 저기 있다. 근데 지금 우는 건가? 천천히 다가갔다. 그러자 소희아 씨는 내가 다가간다는 걸 눈치채고 급히 눈가를 문지르며 고개를 들었다.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억지로 안 그래도 돼. 안 참아도 돼.
소우야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저 너무 분해요. 대체 왜 안 되는 거죠? 뭐가 부족해서요?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획도 잠을 줄여가면서 생각했는데 본사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해요? 저 같은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상품을 만들 수 있냐고요.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동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다음에는 나랑 같이 해보자. 내가 꼭 소우야 씨를 본사로 데려갈게. 꼭. 타테야마 씨, 정말 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일은 실컷 울어버리고 잊어버려. 그리고 내일부터 열심히 같이 해보자. 네, 타테야마 씨를 믿을게요. 차가운 비가 세차게 우리를 때렸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강하게 서로를 안았을 뿐이다. 때는 지금이다. 비가 내리는 5월의 하늘.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2인 1조로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상품의 기획서에 업무상 개선점의 제안서를 끼워 넣어 본사에 제출했다. 그 결과 우리의 기획과 제안이 채용되었고 우리는 본사로 인사이동 티켓을 손에 거머쥘 수 있었다. 본사에 도착한 날에는 소속 부서에서 자기소개를 했다. 그 후 예상 밖의 인물이 내게 접촉해왔다. 오랜만이야. 설마 본사로 다시 돌아오다니. 역시 실력이 대단하다니까. 이제 와서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여러 번 생각했는데 역시 사과하고 싶어서. 미안해. 그땐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때 성과가 생각만큼 잘 안 나와서 초조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짓까지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업무상 파트너로서도 그렇고 그 연인 관계도 말이야. 싫어. 지금 내 파트너는 소우야 씨여.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나한테 말 걸지 마. 소우야 씨, 이만 가자. 네, 마사모리 씨. 그렇게 말하며 소우야 씨는 내 팔에 팔짱을 꼈다. 그리고 메롱. 뒤를 돌아보며 혀를 내밀었다. 그녀의 엉뚱한 반격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뭐야? 나한테 이런 짓 하고 무사할 것 같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점심시간. 난 소우야 씨와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죄송해요. 멋대로 이름으로 불러서.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오히려 조금 기뻤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사모리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소우야 씨만 괜찮다면야. 감사해요. 저도 이름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진정한 마사모리 씨의 파트너가 되고 싶거든요. 그럼 나도 노점이라고 부를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마사모리 씨. 나야말로 잘 부탁해, 노점이.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세월은 흘러 사내의 대형 프로젝트 제작을 위해 공모전이 열렸다. 우리도 그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힘을 합쳐 PPT를 만들었다. 우린 반드시 이 공모전에서 우승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지독한 악연으로 얽힌 유코 또한 참가하기 때문이다. 공모전 당일 첫 발표자는 유코였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우리는 뚫어져라 유코를 쳐다보았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유코는 우리를 보며 뻔뻔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자신이 이겼다는 양. 바로 그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한 것은 발표를 듣기 위해 참가한 신입교육 담당 부서의 간부 직원 마루야마 씨였다. 당신이 발표한 PPT 말이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타테야마 씨네 팀이 나한테 첨삭을 받으러 왔을 때 보여줬던 PPT랑. 네? 첨삭이요? 곧장 유코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기색이 사라졌다. 그건 그 사람들이 제 PPT를 몰래 훔쳐서 보여드린 게 아닐까요? 그래,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지. 나카가와, 당신이 손든 PPT 인쇄본 오른쪽 아래에 적힌 날짜가 어떻게 되지? 9월 25일인데? 그게 뭐? 우리가 작성한 PPT 자료의 인쇄 날짜는 9월 11일이야. 게다가 여백에는 첨삭을 받으신 마루야마 씨의 사인도 있지. 그 사인과 함께 적힌 확인한 날의 날짜도 9월 11일이고. 즉, 우리의 자료가 원본이고 네 손에 있는 건 우리가 나중에 인쇄한 복사본이라는 소리지. 맞아요. 당신은 그게 복사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마사모리 씨의 책상에서 자료를 훔쳤죠. 마사모리 씨의 컴퓨터 속 데이터와 함께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누가 믿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나 했죠. 노점이가 발표용 컴퓨터로 다가가 들고 있던 USB를 꽂았다. 그러자 내 책상의 서랍을 열고 자료를 훔치는 유코의 모습이 스크린에 비쳤다. 곧 현장은 소란스러워졌다. 그래,
자네가 타테야마 팀의 자료를 훔쳐서 자신의 공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거지? 최근에 자네가 냈던 기획서가 왜 이렇게 엉망이었는지 이제야 납득이 가는군. 사장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유코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다. 예전에 있었던 타테야마 씨의 사내 괴롭힘 의혹도 다 자네가 꾸며낸 일이었겠지. 자네는 더 출근하지 않아도 좋아. 빨리 이곳에서 떠나게.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사장님. 보기 흉하군. 빨리 저 허세 가득한 무능한 여자를 끌어내. 유코는 여러 명의 남자 직원에게 구속되듯이 붙잡혔다. 잠깐, 마사모리, 나 좀 도와줘. 우리 서로 사랑했었잖아. 예전에 나한테도 그랬잖아. 결혼하자고. 결혼할게. 네 것이 되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 좀 도와줘. 너 때문에 고생도 참 많이 했지만 딱 하나 고마운 게 있어. 노점이랑 만나게 해준 건 말이지. 그것만은 고맙다고 말해둘게. 마사모리, 저주할 거야. 평생 불행해져라. 유코는 거센 헌담을 늘어놓으며 남자 직원 여러 댁에 붙잡힌 채 연행되었다. 지금까지는 미안했네. 저런 여자의 말을 믿다니 고생 많았어. 아니요, 지난 일인걸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일부러 그렇게 대답했다. 왜냐면 사실은 그 후 예정대로 잠시 중단되었던 공모전이 다시 진행되었다. 우린 그 자리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발표했다. 그 결과 우리의 PPT는 무사히 채용되었고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노조미와 나는 회사를 뒤로하고 나란히 걸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노조미 네 덕이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야말로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사모리 씨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본사로의 복귀가 결정되었던 날에 나는 노조미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 왜 내가 이 지점에 발령났는지와 함께 유코와의 관계나 내 목적 등을 전부. 너무해요. 타테야마 씨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용서 못해. 노조미는 자기 일 마냥 화를 내고 울어주었다. 노조미가 슬쩍 내게 몸을 기댔다. 복수는 어리석은 짓이라느니 의미 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사자도 아닌 인간이 멋대로 떠드는 허울 좋은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사모리 씨가 한 복수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설령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제가 마사모리 씨의 편이 될게요. 노조미, 고마워. 제가 계속 마사모리 씨의 곁에서 언제까지고 함께 할게요. 설사 그곳이 지옥이라고 할지라도요. 왜냐하면 저 마사모리 씨를 사랑해요. 노조미가 열기를 띤 시선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도 노조미 널 사랑해. 너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계속 내 곁에 있어줘. 네, 나는 강한 결심과 미칠 듯한 애정을 담아 노조미의 몸을 끌어안았다. 세월은 흘러 노조미와 나는 토네가와 정밀공업을 나와 라이벌 기업인 외국계의 기업으로 이직했다. 그리고 이전 회사의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가 소속된 외국계 기업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토네가와 정밀공업은 흡수 합병되었다. 그 결과 토네가와 정밀공업의 경영진은 싹 갈아엎고 새로운 체계가 탄생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 나는 과정이 되었고 노조미는 과장의 보좌직으로 발탁되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봄이 되었다. 노조미와 나는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마사모리 씨 중요한 할 얘기라는 게 뭔가요? 노조미, 나랑 결혼해줄래? 네, 물론이죠. 노조미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나를 껴안았다. 앞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봐요. 마사모리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는 이 순간 우리는 알지 못했다.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